자, 뉴스탑10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8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8월은 대학생들에게는 방학 기간이죠. 아주 신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대부분 스펙 쌓기에 전념이 없거나 아니면 또 여유롭게 대학 방학을 즐기거나 하겠죠. 그런데 북한의 대학생들은요, 요즘 산으로 들로 약초를 캐러 다니느라 아주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 박사님, 북한 대학생들에게는 지금 이맘때가 약초 방학이다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북한의 이제 모든 대학이 다 그렇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의대생들, 아하. 그러니까 의학대학 학생들은 이제 선배들 또 다 병원에 있으니까 네. 이 약초를 캐서 그래 약초가 약이 공급 안 되니까 네. 대학생들이 그걸 캐서 약초를 바치면 또 병원에서는 그 약을 제조해서 이제 환자들에게 치료하는. 그러니까 의대생들에게 해당되는 거군요. 네, 주로 의대생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네. 북한의 산이라는 게 지방에 보면 다 볼고숭이로 이렇게 산이 다 황폐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거기서는 약초를 캘래야 약초가 없고 네. 따라서 조금 멀리 가야 되니까 학생들이 배낭을 지고 밥을 싸들고 원정을 떠나는, 그래서 이제 약초 방학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겁니다. 보니까 할당량도 있어요. 할당량. 1인당 약초 20kg씩 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그런 할당량까지 정해져 있군요. 네. 그러니까 안 박사님,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북한에 그러면 의대생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의대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북한도 동의대라고 거기서 네. 이제 한의학을 동의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약초 케어라고 하는 의대는 양학 의대예요? 그 의대가 일반 양의대도 해당되고 고려의대도 해당되는데 저 과제를 킬로그램으로 딱 줘야만, 예를 들어 캐와야 되는 약초가 삽주라든지 둥굴레라든지 그 말하자면 일반에서는 재배도 잘 안 되는 자연산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를 딱 책정해 줘야 그 책임량을 서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를 딱 주는 겁니다. 네. 네, 북한이 그 나름대로 우리보다 좀 나은 면이 하나 있는 것이 네. 그러니까 한의학하고 양방하고 많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한의학, 네. 양방 다 같이 초기에 벌써 한 3, 40년 전에 예. 정말 북한이 나온 그 위대한 그 한의사가, 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 경락 문제를 과학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그 과학화하는 바람에 그 한방 자체가 양방하고 결합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북한이 현재 그 힘든 것이 그러니까 양약 체계에 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 한약 쪽으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양의학을 하는 사람들도 네. 약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심지어요, 이 북한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나 수술 연습할 때 써야 되는 거즈라고 하죠. 거즈를 구할 수 없어서 약초를 캐러 다니는 건 물론이고요. 한 사람당 목화솜을 뽑고 가라. 그러니까 목화솜 재배 농장에 가서 목화솜 뜯는 것도 의대생들이 직접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리 단위의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진료소라고도 하지만 병원이 있고 또 군 단위 병원인데 이 의대생들이 방학 때 이제 그러니까 병원이나 진료소 주변에는 한 3,000평 내지 1정보의 토지를 아예 줍니다. 거기서 목화를 심어서 거지도 해결하고 약솜도 해결하라.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하지만 이 의대생들을 방학 기간에 불러서 알바를 시키는데, 우리는 알바하면 대가가 있지만 네. 거기는 대가가 없다는 게 이제 다른 점이죠. 자, 의약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의 의대생들은 이맘때가 되면 약초를 산에서 캐는 약초 방학을 보내야 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북한도 장마당 경제가 최근에 활성화되면서 이 약초 구하기 세태도 최근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약초 방학을 받아서 직접 약초를 캐러 의대생들이 다녔다면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의사나 무슨 이런 사람들이 약초 캐러 산에 갔는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산에 가서 약초 캐는 게 좀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에요. 전문 약초 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장마당, 그 시장이나 여러 그 약초 구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이제는 다 공공연한 비밀이 돼가지고, 혹시 집이 농촌 그 시골이거나 약초가 있을 만한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학생이나 이런 의사들이 직접 산에 갈지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다 시내에서 그냥 다른 환자 진료 봐주고 대가를 뭘 받아가지고 약초를 받거나 돈을 받거나 해가지고 뭐 시내에서 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약초 방학도 벌써 이제 이게 약간 자본주의화가 된 모양입니다. 그렇죠. 일단 분업화가 돼 있고요. 네. 또 아웃소싱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있는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이 산에 가서 약초 캐는 게 힘들 테니까 장마당 가서 그냥 돈 주고 사다가 그냥 제출을 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록적인 폭염은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에어컨 틀고 계시죠. 근데 밖에 나가는 경우에는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씁니다. 이렇게 손 선풍기를 가지고 바람을 쐬고 다니는 모습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북한에도 이 손 선풍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손 선풍기 영상에 등장하니까 한번 보시죠. 무더운 삼복철이 누구나 먼저 찾는 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원하고 쫑한 국수? 예,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땀을 뚝뚝 흘리면서 먹는 반고기장 이상 없을 것입니다. 박사님 되게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모양은 좀 다르지만 들고 다니는 손 선풍기를 북한 주민들이 지금 쓰는 최근 조선중앙TV 영상이었거든요. 굉장히 유행이 빠르네요, 북한도. 네, 빠르고 아마 우리 드라마 영향이 대단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화면은 북한에 거의 빠르게 들어가는데 그걸 다 따라한다는 거고 뭐 이제 촛불마저 좀 따라하면 좋겠는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어쨌든 저 지금 화면에서도 보다시피 개고기를 먹는데 네.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선풍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 근데 거 보면 식당에 에어컨이 있으면 저런 선풍기가 있을 필요가 사실은 없겠죠. 절대 북한의 웬만한 식당에 에어컨이 나올 리 만무하고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 사람이 저걸 쓰면 좋겠는데 아직은 일부만 한다는 건 그만큼 네. 상품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 이제 나이 어린 딸들이 쓰는 게 이제 저런 그 그렇죠. 장난감. 일로, 예. 저런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할머니 같은 분이 쓰니까 좀 이채롭긴 하네요. 네. 무슨 말씀 있으세요? 아니 뭐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예, 이 선풍기. 북한산일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렇죠. 우리도 대부분 다 손선풍기가 중국산이 많습니다. 네네. 북한도 중국산이기 때문에 중국이 남북한에 다 이렇게 손선풍기를 다 팔아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요. 이 북한에는 우리나라처럼 물놀이장이 있다고 전해드렸었죠. 그랬는데 최근 이 문수 물놀이장이라는 곳의 내부 사진을 저희 뉴스탑10이 또 입수를 했습니다. 자, 사진들 한번 볼까요? 자, 최근 문수 물놀이장의 모습입니다. 자, 내부 사진도 지금 우리 안찬일 박사께서 저희 구역구 뉴스탑10에 제공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물놀이장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물놀이장 안에 내부를 찍은 영상 그리고 또 식당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식당을 먹는 모습도 음식을 먹는 모습도 있거든요. 자, 이건 외부 화면이고요. 자,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 한번 봐주시죠. 자, 이 장면입니다. 레스토랑, 군의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네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4대 치족의 하나로 만들은 이제 시범의 이제 문수 물놀이장이다 보니까 비교적 현대화돼 있고 소수 사람만이 즐길 수 있다는 게 좀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북한의 그 내부 시설도 상당히 좀 뭔가 현대화된 모습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네. 저기 입장료가 2만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1인 노동자 월급이 이제 3천 원인데 2만 원이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게 하나고 네. 또 하나는 저런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쓴다는 거 그걸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기 와서 강제로 달러를 쓰라고 주민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뉴스탑10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었죠.